안녕하세요. 지금은 비디오 타임의 헝피디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복잡하고 어려운 법인회생 절차에 대해 15년간 조사위원 경험을 바탕으로 회계사가 알려주는 회생 포인트, 줄여서 회알포 시리즈로 핵심 포인트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회생 절차는 통상 채무자가 개시 신청을 하게 되면 관할 법원에서 심사 후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 개시 결정을 받게 됩니다. 개시 결정이 되면 채권조사와 조사위원회 경제성 평가가 이루어지고 경제성이 있는 경우 채무조정 내용이 담긴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최종적으로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자 동의를 얻게 되면 회생계획안인가 즉 1차적으로 회생에 성공하게 됩니다. 다만 이후 회생계획을 착실히 수행해야 회생을 졸업할 수 있겠죠. 최근 회생계획안 인가 사례를 보면 거의 대부분 담보물인 공장을 조기에 매각하여 담보권을 변시하고 무담보 채권은 15%에서 30%를 10년에 걸쳐 분할 변제하는 형식입니다. 개인회생과 달리 첫째, 조사위원이 경제성이 높다고 인정해야 되고 둘째, 채권자의 동의가 필수인 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둘 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한편 개인회생과 달리 조사위원회 조사와 채권자 동의가 필요한 사건에 대해 알아보면 법인은 전부 포함이 되고 개인 채무자 중 담보 채무가 15억을 초과하거나 무담보 채무가 10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 회생으로 분류되어 조사위원회 조사 및 채권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한편 법인회생 및 일판회생 중 부채가 50억 이하인 경우에는 강의회생 절차로 분류되며 이 같은 경우 조사위원 조사가 간소화되고 법원 예납금 부담이 적고 채권자 동의에 추가적인 특례가 존재합니다. 다만 조사위원 경험상 조사보고서 형식은 간소화되었으나 조사위원의 실질적인 조사 진행 절차는 아직까지 크게 간소화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개시 신청 핵심 포인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생 개시 신청서의 내용은 회생 절차에 이르게 된 사정, 그리고 자산 및 부채 내역, 계속기업 가치 및 청산가치 평가 내용 등의 법원이 회생 절차 개시 결정에 검토할 많은 양의 작업이 필요합니다. 개시 신청 시 주의해야 될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분들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회생 신청이 이루어지므로 법률 자문 비용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또한 회생 절차는 조사위원회 경제성 평가가 아주 중요한 요소이므로 회계 쪽 컨설팅 비용도 같이 진행하시는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이러한 비용은 통상 개시 신청, 개시 결정, 회생 계획안 접수 시 3단계로 지급이 되는데 개시 신청만 기준으로 볼 때 평균적으로 약 2천만 원에서 2,5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진행 경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법인 규모 및 업종 특성에 따라 다르게 산정이 됩니다. 그리고 개시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예납 명령을 하게 되는데요. 채권자들에게 발송되는 송달료와 그리고 조사위원 보수 지급이 필요하므로 미리 그에 대한 비용을 예납하라고 합니다. 예납금은 대부분 조사위원회 보수로 지급이 되는데요.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에 따르면 조사 당시에 자산 총액별로 기준 보수가 산정됩니다. 자산 총액이 80억에서 120억 사이인 경우 2,700만 원 정도가 조사위원 보수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한편 부채가 50억 이하인 간이회생인 경우 예납금이 일반적인 법인회생보다는 상당히 적은 수준인데요. 신청 당시 자산 또는 부채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800만 원 정도 납부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예납금을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하면 기각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납부 연기 신청 및 분납 신청을 할 수도 있으나 미리 준비하시는 게 원활한 회생 절차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회생을 진행하게 되면 매출 대금이 인출 제한 계좌로 송금된다든가 등의 예기치 않은 사건이 종종 발생하므로 주의하셔야 됩니다. 조사위원회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기각되는 경우에는 예납금의 대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진공에서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예납금을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회생 컨설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한정된 예산 하에서 신청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상반기에 미리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진공 홈페이지 참고하도록 하시고 관련 지원제도 영상 한번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비용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개시 신청이 되시면 최근 1년 내에 감정받으신 내용이 없는 경우 감정평가 비용이 평균적으로 약 1,000만 원 정도 발생합니다. 또한 개시 신청을 하시면 어음 발행이 안 되고 거래처에서도 선입금 결제를 요구하므로 원재료 수급에 원활하지 못하게 되고 직원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는 직원들 급여 또한 계속해서 지급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대금 입금 스케줄과 자금 지출 계약을 고려한 운전자금 운용이 세부적으로 계획이 돼야 한답니다. 회사 운전자금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한편 회생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대출이 있는 은행 계좌의 경우 인출 제한으로 운전자금 활용에 장애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미리 매출 거래처에 대출이 없는 은행 계좌로 입금을 유도하시고 안전계좌로 개시 결정 전까지는 자금 관리가 필요합니다. 개시 결정이 되면 관리인 통상 대표이사가 수행합니다.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도록 명령합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회생 신청이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개시 신청 전에 이러한 최소한의 자금을 확보하시는 게 원활한 회생 진행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개시 신청 포인트 두 번째, 회생 신청에 따른 제약사항 존재 여부 파악이 중요합니다. 먼저 체납 조세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많은지 파악이 필요합니다. 체납 조세 등을 조세 채권이라 하는데 통상 감면이 안 되고 인가일로부터 3년에 걸쳐 분납하기 때문에 조세 채권이 가다한 경우 원활하게 회생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제가 조사위원을 진행했던 사건도 조세 채권이 가다한 사례였는데 결국은 변제 여력이 부족하여 회생 절차가 폐지되었습니다. 직원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등은 회생 절차상 공익채권으로 분류되는데 회생계획 초기에 100% 변제하여야 되기 때문에 회생계획의 수행 가능성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를 감면 및 연장하기 위해서는 해당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실무적으로 쉽지가 않은 편입니다. 그리고 건설회사나 구조물 설치 등 보증서 발급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업종의 경우에는 회생 신청하시면 보증서 발급이 안 되니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진행 중인 거래는 이미 설보증보험 등의 보증서를 발급받은 사항이지만 진행 중인 거래 완료 시 하자 보증 부분에 대해서는 잔금 중 일부를 유보하거나 현금 납부가 필요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신규 매출이 있어야 하는데 보증서 발급이 안 되면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는 등 거래가 막히면 경제성에 대해 신청 단계에서부터 이문이 존재할 수 있고 이러한 사항 때문에 보증서가 필요한 업종은 개시 결정 전 조사 명령을 많이 받는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담보물건이죠. 공장 매각은 필수입니다. 제가 경험한 수많은 회생 사건들 중 공장을 매각하지 않고 진행하였던 것은 극히 소수이고 이 또한 결국은 M&A를 진행하는 등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공장 매각은 신청 단계에서부터 필수로 생각하시고 이동이 불가능한 기계 설비 등이 많은 경우 일전에 소개해드린 캠코 세일즈 앤 리스백 프로그램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캠코 세일즈 앤 리스백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제 채널 영상 참조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상기 세 가지 조건에 어느 하나 큰 제약이 존재한다면 법인 회생 신청 전부터 M&A 방안 또는 법인 파산을 모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개시 신청 포인트 세 번째, 원론적인 내용이지만 신청서 내용에 충실하셔야 되고 회생 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조사위원 수행 경험 시 개시 결정 전에 조사를 명령받은 사건의 대부분을 보면 신청서 내용이 부실하고 신청서 내용만 보더라도 경제성이 없게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시간이 촉박하여 내용을 부실하게 작성한 후 법원의 교정 명령이 떨어지면 보완하면 된다고 진행을 간혹하시는데 보정 내용이 많고 신청서 내용이 부실하면
법원에서도 부정적 시간으로 신청인을 바라볼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회생 가능성에 물음표가 생겨 법원의 직권으로 기각 및 조사위원에게 개시결정 전 조사를 내리게 되고 개시결정도 못해보고 폐지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15년간의 조사위원 경험상 개시결정 전 조사를 선임받은 경우 일단 법원에서 회생 가능성에 물음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사위원 입장에서도 경제성이 있다고 결론 내리기에는 상당한 부담감이 작용합니다. 또한 통상 개시결정 전 조사 명령 후 조사위원회 조사보고서 제출 기한은 한 달 이내로 기한이 상당히 타이트합니다. 조사위원은 법원에 일주일 정도 전에 중간보고를 진행하므로 약 20일 정도의 경제성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전에 사업 계획과 관련된 체계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매출 추정 근거가 미비하여 상당 부분 경제성이 낮게 평가되고 회생 표지로 기결하게 됩니다. 지난 영상에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최근에 개시 결정 전에 개시 전 조사 등으로 기각되는 경우가 많이 존재하므로 시간이 촉박하시더라도 신청서 내용은 충실하게 기재하셔야 됩니다. 부울경 지역에서는 20에서 30%가 기각되고 있어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님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최종적으로 개시 신청 핵심 포인트 요약해드리면 하나, 법인회생 신청에 이런저런 비용이 많이 듭니다. 최소한의 여유자금 있으셔야 됩니다. 둘, 체납조세 및 미지급 급여 등이 많거나 보증서 발급이 필수적인 경우와 같이 제약사항이 큰 경우 회생 절차 진행이 원활하지 않아 미리 신청 여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셋, 아무리 급하시더라도 신청서 내용은 충실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급할수록 돌아가셔야 됩니다. 개시 전 조사 명령 나오면 기각될 확률이 상당히 높은 점 다시 한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개 업체 중 1개 업체만이 회생 성공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회사 임직원들의 의지가 굳건하시고 저희와 함께 준비하신다면 충분한 승산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언제든지 고정 댓글에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며 조사위원 출신 회계사가 알려주는 회생 포인트, 회알포, 다음 영상은 개시 결정 단계 핵심 포인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